민법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이렇게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을 위해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로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성년후견 제도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인데요.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중증 치매와 같이 증상이 매우 심각할 경우엔 성년후견이, 도박이나 마약 중독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경우엔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저희 의뢰인들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실무상 누가 이 후견인에 선임될 수 있는지 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년후견인의 선임은 법원의 심사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선임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이 실무상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해 아셔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성년후견인 선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이해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견을 받는 사람, 즉 피후견인의 의사인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후견인의 의사보다는 상태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피후견인의 상태는 정신감정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피후견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확인되면 신문기일에서는 피후견인이 참석해 법원의 질문을 통해 그 중증 정도를 확인받게 되고, 참석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진단서 등으로 상태를 밝히고 진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민법에는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선임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 미성년자나 행불자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단순히 카드값 연체나 개인 부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과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소송을 제기했던 관계없이 피후견인과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는 후견인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선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해관계인의 동의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후견인 지정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피후견인의 재산이 많고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치열할 경우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후견인의 지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원이 이 지원 리스트 가운데 랜덤으로 후견인을 선택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할 경우 추가로 다른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한데요. 재산사무관리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를, 신상보호사무에 있어서는 복지 전문가나 가족을 선임하는 공동 후견인 형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피후견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고,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된다라고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재산 다툼에 악용되면서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후에도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사유에는 후견인의 비리나 업무 태만뿐만 아니라 현재 후견인의 사정상 적절한 수행이 어려워 그보다 수월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성년 후견인이 되더라도 그 권한에는 제한이 있고 이를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악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면 추후 결국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놓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을 진행함에 있어 가족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